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양평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평의 서종과 양수리는 전년도로 봤을 때 인구 증가율이 우리 양평 12개 읍면 중에 제일 높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양수리와 서종 쪽에는 전원주택이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라는 것이 양서면에서 가법부장을 이용해서 서종까지 들어가는데요. 실제 전원주택이 늘어난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법부장에서 강하게 압송을 하면 관로가 터지게 되어 있고요. 실제 그 수요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향후 양수리에 있는 가법부장 증설과 또 서종면으로 이어지는 법부장 증설을 통해서 아마 2023년도에 구체적으로 그쪽의 급수 상수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도곡리에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수장은 실제 공사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 끝난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 35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와서 양수리 도곡리 국수리 일대, 양수리 모강리 일대까지 상수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미연과 두물머리 말씀하셨는데요. 세미연과 두물머리는 우리 양평이 가지고 있는 또 양수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군수가 될 때는 사실 지방정원이 있는 것조차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세미연 대표이사인 최영근 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도 농정국장을 하면서 세미연과 두물머리 일대의 예산을 지원한 당사자 주무과장일 때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세미연을 지방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 1호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지사와 또 양평군수의 네트워킹으로 인해서 지정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선에서도 경기도 실무선에서도 지방정원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고요. 저나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라는 게 실무선의 분위기였었는데 그 안 되는 것을 제가 도지사님한테 전화해서 세미연과 두물머리를 철저히 관리해서 상수도 보호에 기여하고 우리 양평군의 관광조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제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음날 결제를 좀 꼭 해 주십시오 해서 지사님도 그 다음날 결제를 하고 그 후에 아마 본인이 결제를 하시고 도대체 세미연의 지방정원이 뭔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몰래 주말에 두 네 분이 오셔서 방문했다가 세미연 직원이 또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세미연 현황에 대해서 쭉 대표이사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세미연이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연을 배양하는 실내 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지사님이 한 20억 원 정도 말씀해 주셨고, 또 세미연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국도로 접목하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져 있는데 한 차선을 확대하는 것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향후 양수역부터 우리가 30만 평 정도의 부지를 가져야 세미연과 두물머리 일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 두물머리 관광 용역 결과 보고를 검토하면서 향후
세미온과 두물머리가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평구는 단 한 번도 산업단지나 공단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양평은 제2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동양평 IC가 생기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양평구는 올해 안에 양평 산업단지가 첫 삽을 뜰 거라고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아마 동양평 IC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 양동의 산업단지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효용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나 지금 양동으로 보면 동양평 IC 생긴 이후에 원주나 문막 또 지정면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소 규모는 작지만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를 통해서 양동면은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정면 문막읍과 비교해도 현저히 기업이나 인구가 늘지 않아서, 그러나 그 하천 하나 건너면 바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정읍이나 원주읍은 기업이 다 들어와서 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이 가지고 있는 규제는 상수원 보호도 아니고요, 특별대책지역도 아니고 자연보전권역 하나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프레스센터에서 규제개혁 설명회 할 때도 제가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향후 양동이 가지고 있는 것, 규제 자연보전 하나만 걷어내면 또 양동은 전혀 한강 상수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주에 있는 문막읍이나 지장면은 그 섬강이 우리 한강물로 오는데 양동의 물은 우리 쪽으로 한강으로 안 내려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이제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서 우리 양평군의 12개 읍면 중에 양동면만이라도 일반 산업단지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규제 속에서도 경기도시공사와 매칭 비율 8대2로 제1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성과를 MOU는 맺어져 있고요. 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우리 양평군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풀어나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서 양평에서 산업단지가 처음으로 민선 7기와 함께 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과 복지부동에 관련 공무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시대의 공직자가 소신껏 참 일하기가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또 소신껏 적극적인 행정을 또 펼치다 보면 늘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또 고소고발을 하고 되고 그러면 조사받고 이러면서 많이 힘들어하고요. 근데 젊은 공직자들은 그걸 잘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을 그만두고 가는 젊은 친구들도 민선 7기 들어와서 봤고요. 또 우리 지역은 어쨌든 이제 도로 문제라든지 허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과 개인끼리 법적 다툼이 늘 존재하고 있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원칙을 좀 지키면서 또 소신껏 일하면 군수는 늘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해 오고 있고요. 또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낼 생각입니다. 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는 평생 뭐 공직에 있어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8년 7월에 군수가 돼서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잘 몰랐다는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9년 지나면서 실제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양평군의 이제 공직자 스스로나 우리 국민의 아이템이라기보다 거의 용역사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런 용역사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 잘 수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컨셉이 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용물 와이클라밍 센터와 시자파크와 비교하는 건 좀 아니고요. 용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철역을 통해서 어쨌든 군수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단순히 와이클라이밍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와이클라이밍이 실제 여름철에는 흉물처럼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있었는데요. 부지로 보면 아주 효역 가치가 되게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철도 레일도 깔려 있고, 그리고 용문체육공원에 있는 곳과 연결하는 짚라인과 연결해서 와이클라밍 센터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서울서 전철 타고 내려와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연맹과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서 그쪽에 와서 전문가 등산 클라이밍 하는 동호인들이 와서 하고 용문의 전통시장에 들려서 용문 지역 경제가 좀 양평의 동북권 용문의 지역 경제가 좀 살려야 된다 하는 취지로 뭐 공모 사업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재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향후 이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담아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그 말을 종합해서 군수님의 의중이 어떠신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서너 가지 했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씩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2월 12일 날 양평공사에 대한 그 부정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바로 그 양평공사 측에서는 너무 부당하다, 감사가 왜 나를 가지고 못 살게 구냐, 다시 감사를 해달라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 재심 청구 기간 끝나는 게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인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나름대로 좀 받아보고 하니까 감사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법률가들한테 좀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차후 문제는 군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군수님의 입장, 고발을 즉각 하실 건지 아니면 니네들이 알아서 고발해라 그냥 놔두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좀 해주세요. 양평공사 뭐 내용은 이제 다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본인들도 이제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라 그러면 그 수용 못하는 분명한 타당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게 돼 있는 날이 2월 10일까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의 제기를 재심 청구를 지금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 후의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맨날 언론이나 신문 지상에 도배질을 하는 게 적폐입니다. 적폐. 정부의 적폐가 어떤 건지 뭐 여기 언론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뒤져봤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그 전국로에서 적폐라는 글자를 쓴 데가 양평군 지혜입니다. 인사에 대한 평을 한 거죠. 그러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적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조직에서 하부 조직에서 적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저는 공무원 노조를 뭐 무시해 본 적도 없지만 공무원 노조라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안 쓰고까지 제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성명서를 내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수가 인사권에 대해서 법을 어겼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인사를 하면서 인사권자가 전혀 근거 없이 타당성 없이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저는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런 의견들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인사를 하더라도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며칠 전에 그 양평군 체육회가 민간인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양평군 체육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약 25억 대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로 3억 6천만 원을 씁니다. 인건비로도 쓰고 사무실 뭐 이걸로 해서요. 쓰는데 선거 과정에 일부 언론에서는 군수님의 힘이 실린 A 후보가 있었다라는 기사도 봤고 또 선거 그 당일날 그 또 다른 B 후보는 1억 5천만 원짜리 통장을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인 대의원들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서 선관위에 제출을 했다. 그게 결론은 종합해 보면 금권 관권 선거가 그 양평군 체육회에 있었다는 게 바깥에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양평군은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돈을 통장들은 1억 5천을 갖다가 주면서 표를 산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왜 기사화를 안 했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의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타당한 건지. 저는 그 체육회장 선거에 두 분 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글쎄 뭐 이 자리에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어느 후보로 군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표가 뭐 10표인가 몇 표 차이밖에 안 난 것 같은데 네,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일단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도 지금 뭐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건 체육인들이 또 체육회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게 공정하다 아니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렇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군수님이 최고 좋아하시는 게 그 스포츠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축구로 알고 있어요. 아니신가요? 축구를 좋아하시지 않나요? 스포츠를? 근데 그 지금
매일 아침에 보면 양평 FC에 대해서 피켓시를 이리지를 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올해 군수님이 또 애정을 가지시고 FC 숙소에 대해서 그 3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주겠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FC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 방법인가 군수님의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축구인 가족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프로팀까지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요. 양평 FC 문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위하는 첫날 가서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시위한다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그분이 서포터즈라고 양평 FC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좀 더 그 단장이나 그 스태프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나 해왔는지를 좀 묻고 싶고요. 또 이제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는 이제 양평 FC가 4부 리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4부 리그로 가면 우리가 지금 3부 리그인데 그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3부 리그가 원래는 내셔널 리그라고 그래서 그 실업팀들이 따로 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3부 리그를 만들어졌고요. 또 3부 리그로 기존에 있던 팀들이 내려갔는데 그것은 우리도 예산을 한 10억 더 들이면 한 18억에서 20억 들이면 3부 리그로 전속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재정 현실로 봤을 때 굳이 그렇게 돈을 더 들이는 것도 의회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든 4부 리그에서 열심히 해서 승강제니까 또 올라가면 또 3부 리그로 만약에 우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그런 성과를 냈으니까 3부 리그로 좀 갈 수 있게 국민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요즘 시대에 피켓 들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도록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평 군수는 취임 초기에는 초보 운전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인구 증가 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돈만 줘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 양평의 정주권 문제를 잘 풀어야 되고 또 젊은 가족들이 양평에 내려올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여서 도시와의 교육 격차만 줄여주면 젊은이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결국 교육 때문에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고요. 혁신교육지구센터를 설립해서 교육청과 양평군 또 학부모 단체들이 함께 그 교육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양평 교육의 질을 훨씬 높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게 만들고 또 이 생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양평으로 교육 때문에 내려오게 하는 것, 결국 그렇게 견인해내는 것이 인구 증가에도 맞는 거지. 단순히 이제 실제 돈 타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넷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인데요. 또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또 아이를 낳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 양평은 어떻든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후계농, 결국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실패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후계농들은 엄마 아버지가 소를 기르고 농사를 하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 훨씬 더 정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2세. 그래서 후계농 2세들이 지역으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우리 양평에서 아이 키우고 도시에서 힘들어서 월급 조금 받느니 고향에 와서 부모님 사업 거들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부추입니다. 양동에 가면 젊은 후계농들이 또 기농인들이 부추 농사를 통해서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고 젊은 층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축산업도 마찬가지로 어렵긴 하겠지만 청운의 수박, 메론, 또 개군의 비듬, 또 양동 부추 뭐 이런 후배농들이 고향으로 와서 지금 내려오는 추세로 좀 보아지고 있고요. 훨씬 더 인구 증가는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통 문제는 이제 저보다 더 전문가가 저기 안철용 과장 대표를 좀 하세요. 네, 도시과장 안철량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양수리 지역의 그 주말이나 성수기 때 그 교통난 때문에 주민들 생활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그 뭐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 문제를 계속 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군에서 이제 그 한계적인 특성이 있는 게 저희가 그 우리 행정관할구역의 내부적인 부분은 그 중앙도로 확장이라든지 뭐 그 지림로 확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를 해나가고요. 그 외부적으로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6번 국도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나 또 그 외에 이제 인근에 있는 남양주 또 그 하남의 뭐 제2팔당대교라든가 그 구국도 6번 국도 구국도를 어떻게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아직 지금 건의는 못 드렸는데 좀 광역협의체를 구성을 하든가 해서 인근의 남양주나 하남 또 경기도 또 우리 양평군 이렇게 같이 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기반시설을 좀 더 개량을 하고 또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의 6번 국도 그 정체되는 부분에 대한 그 분산이나 그 개량을 하는 방법을 좀 그 도와 같이 머리를 맞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체험마을이 제일 잘 활성되어 있는 곳이 우리 양평이기도 한데요. 실제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미세먼지 문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 이런 거 터지면서 사실은 2019년도에는 체험마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체험마을을 농촌 나들이를 통해서 체험마을 오시는 분들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체험마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을들끼리 장단점을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2020년도에는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양평의 체험마을은 좀 더 현실에 맞는 컨텐츠를 잘 보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실제 뭐 예산을 저희들은 다 대라 그랬으면 그거 안 했습니다. 경기도 영상문화원에서 예산을 대고 일부 저희가 예산을 됐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도 좀 미흡했지만 우리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청소년 영화제가 여기서 치러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출품작이 좀 적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도 면밀히 좀 분석해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잡고 갔을 때 이익과 또 이걸 놨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분석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들인 것만큼 효용성이 있는 건지 또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영화인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릴 수 있는 건지 그와 연동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자원이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청소년 영화제가 전국에서 그 많은 영화 출품을 했더라고요. 근데 시설이 저희가 그걸 못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부천 영화제나 부산 영화제나 뭐 이렇게 공포 영화제나 이렇게 그런 데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내 체육관 하나, 문화원 강당, 곤비내강 강당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를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를 관람하고 감상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군수님 저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신년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2020년 이렇게 경자년이 시작된 지 한 보름 20일째 돼 가는데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민선 7기는 어떻든 겸허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12만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하는 1,500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 우리 군 모두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늘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그런 민선 7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늘 질책해 주시고요.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5천을 준비하였으니 군청 앞에